여러분, 천천히 달리는 사람이 더 건강해질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일본에서 시작된 독특한 운동, 슬로우 조깅, 저깅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슬로우 조깅은 단순히 천천히 달리는 것이 아니랍니다. 체중 관리가 필요하거나 관절 문제로 격렬한 운동이 힘든 사람들, 특히 노년층에게 적합한 운동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이 운동의 창시자는 일본의 다나카 히로아키 박사입니다. 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조깅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었어요. 많은 사람이 운동은 힘들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다나카 박사는 운동은 고통스럽지 않아야 오래 지속할 수 있고 오히려 천천히 달리는 것이 더 건강에 좋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이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연구와 실천을 통해 슬로우 조깅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건강 운동법으로 자리 잡았죠. 슬로우 조깅은 시속 약 36km,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빠르게 걷는 속도 정도로 달리는 운동입니다. 일반적인 달리기와는 달리 무릎이나 발목 같은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천천히 앞꿈치로 착지하며 달리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슬로우 조깅을 하면서 웃는 얼굴을 유지하라는 권장 사항입니다. 웃으면서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기분까지 좋아지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하네요. 제가 처음 이 운동에 대해 알게 된 계기는 우연히 본 다큐멘터리였어요. 화면 속에서는 노년의 한 일본 할머니가 밝은 얼굴로 천천히 달리는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10년 전만 해도 심각한 관절염으로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슬로우 조깅을 시작한 이후 관절 통증이 줄어들고 점차 건강을 회복하며 다시 활기찬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해요. 그녀는 인터뷰에서 이제는 매일 슬로우 조깅을 하지 않으면 뭔가 허전해요. 제 삶의 일부가 되었죠 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른 사례도 있어요. 한 50대 일본 남성은 체중 증가로 인해 혈압이 높아지고 당뇨 위험까지 생겼습니다. 그는 체육관에서 무거운 기구를 들어보려고 했지만 몇 번의 시도 끝에 운동이 너무 힘들다며 포기했어요. 그러다 친구의 추천으로 슬로우 조깅을 시작했고 매일 20분씩 달리는 것을 습관화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6개월 만에 체중이 10kg 줄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당뇨 위험도 크게 감소했다고 해요. 슬로우 조깅의 매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운동은 단순히 칼로리 소모 효과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근육의 활성화를 돕고 장기적으로 건강한 운동 습관을 만들어줍니다. 운동 자체가 부담스럽지 않으니 꾸준히 지속하기 쉽고 자연스럽게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로 연결된다는 거죠. 제가 이 운동을 직접 체험해보기로 결심한 이유도 이런 성공 사례들 덕분이었어요. 사실 저도 운동에는 큰 흥미가 없는 편이었거든요. 하지만 슬로우 조깅은 천천히 꾸준히가 핵심이라는 점에서 왠지 도전해볼 만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제 몸과 마음에서 일어난 변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죠. 이제 슬로우 조깅의 기본 원칙을 간단히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발 뒤꿈치가 아닌 앞꿈치로 착지하세요. 이 방법은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발바닥 근육을 자연스럽게 활용하게 도와줍니다. 둘째, 보폭은 좁게 유지해야 합니다. 보폭이 넓으면 몸에 더 큰 부담이 가기 때문에 작은 스텝으로 종종거리며 달리는 것이 핵심이에요. 셋째, 항상 웃는 얼굴을 유지하세요. 힘든 표정보다는 밝은 표정이 더 오래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다나카 박사는 슬로우 조깅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여러 연구를 진행했어요. 그중 하나는 슬로우 조깅과 일반 걷기의 칼로리 소모량을 비교한 연구였는데요. 놀랍게도 슬로우 조깅은 걷기보다 약 2배의 칼로리를 소모한다고 합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천천히 달리는 동안에도 우리의 심혈관 건강이 크게 향상된다는 점이에요. 슬로우 조깅을 하면 지근이라는 느리게 수축하는 근육이 주로 사용됩니다. 이 근육은 유산소 운동에 적합하며 피로물질인 유산이 쌓이지 않기 때문에 오랜 시간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한마디로 힘들지 않으면서도 효과는 극대화되는 운동이라는 뜻이죠. 어떻게 보면 슬로우 조깅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깬 운동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운동은 꼭 땀을 뻘뻘 흘리며 해야 한다는 생각, 속도가 빨라야 운동이 된다는 생각을 버리게 해줍니다. 오히려 천천히 달리면서도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니까요. 이제 여러분도 슬로우 조깅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고 싶지 않으세요? 다음 파트에서는 제가 직접 체험했던 슬로우 조깅의 이야기와 함께 왜 이 운동이 그렇게 특별한지 더 깊이 탐구해 볼게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슬로우 조깅에 대해 알아본 뒤 저는 이 운동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직접 체험해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사실 저는 평소에 운동과는 담을 쌓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운동은 힘들고 땀이 많이 나야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애초에 시작조차 어려웠던 것이죠. 하지만 슬로우 조깅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천천히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다니 왠지 저에게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첫날은 정말 간단하게 시작했습니다. 헐렁한 운동복을 입고 집 앞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는데 바로 옆에 작은 공원이 있어 운동을 시작하기에 딱 좋았죠.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슬로우 조깅의 기본 자세를 배우고 10분만 달려보는 것이었어요. 슬로우 조깅의 첫 번째 원칙은 발 뒤꿈치 대신 앞꿈치로 착지하는 것이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평소 걷는 습관대로 하면 자연스럽게 발 뒤꿈치가 먼저 닿게 되거든요. 하지만 몇 번 시도하다 보니 감을 잡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보폭을 최대한 좁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도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조금 어색했지만 이 또한 금방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웃는 얼굴을 유지하라는 것이었죠. 스스로 조금 민망했지만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으며 달리기 시작했어요. 속도는 일부러 아주 천천히 했습니다. 주위에서 걷고 있는 사람들과 비슷한 속도로 달리니 처음엔 이게 운동이 될까 싶더라고요. 하지만 10분이 지나자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가볍게 몸이 데워지고 심박수가 살짝 올라가며 적당히 땀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운동이 끝나고 나니 전신이 개운해졌고 기분도 상쾌했습니다. 운동이라는 생각보다는 마치 산책이나 놀이 같은 느낌이었죠. 첫날 이후 저는 슬로우 조깅을 매일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10분씩만 뛰었지만 점차 시간을 늘려갔어요. 일주일이 지나면서 15분, 그 다음엔 20분으로 늘렸죠. 한 달쯤 지나니 30분씩 꾸준히 달리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공원에서 슬로우 조깅을 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꾸준한 실천이 저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아시나요? 첫째, 체력적으로 큰 차이를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는데 이제는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등산을 해도 거뜬했어요. 둘째, 정신적으로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슬로우 조깅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운동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가져다주는 명상 같은 시간이 되었거든요. 천천히 달리면서 들숨과 날숨에 집중하다 보면 하루의 스트레스가 자연스럽게 해소되더라고요. 슬로우 조깅을 하면서 저 자신만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죠. 가족과 친구들이 저를 보고 요즘 얼굴이 더 밝아졌다, 활력이 넘쳐 보인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슬로우 조깅을 소개했어요. 몇몇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저의 권유로 직접 시작하게 되었죠. 특히 저희 어머니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어머니는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던 분이셨는데요. 제가 슬로우 조깅을 권유했을 때 처음에는 걷기조차 어렵다며 망설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 걷는 속도와 비슷하게 아주 천천히 시작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공원을 한 바퀴 돌며 슬로우 조깅을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어머니도 단순히 산책만 하셨지만 조금씩 속도를 올리며 슬로우 조깅을 따라 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불과 한 달 뒤 어머니는 예전보다 훨씬 활기찬 모습으로 변하셨고 걷는 것조차 힘들어했던 과거의 모습이 무색할 정도로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이 운동 덕분에 다시 건강을 되찾은 것 같다고 말씀하실 때 저는 그 무엇보다 뿌듯했어요. 슬로우 조깅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점은 이 운동이 단순히 체력 향상이나 체중 감량에만 초점이 맞춰진 운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슬로우 조깅은 마치 명상과도 같았습니다. 천천히 달리며 주변 풍경을 관찰하고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일상의 걱정거리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곤 했죠. 게다가 슬로우 조깅은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특별한 장비가 필요 없고 복잡한 기술도 요구되지 않아요. 천천히 꾸준히 웃으면서 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직접 체험하면서 확신했습니다. 이 운동은 나이나 체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법이라는 것을요. 다음 파트에서는 슬로우 조깅이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운동이 왜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슬로우 조깅을 통해 저와 제 주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약간의 오해나 장애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슬로우 조깅을 시작한 이후 저는 그 효과를 직접 체험하며 확신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이 운동에 대해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달려서 운동이 될까라는 의문부터 걷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질문까지, 이런 오해들은 슬로우 조깅의 진정한 가치를 알리는 데 있어 주요한 도전 과제였습니다. 슬로우 조깅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받았던 반응은 그게 정말 운동이 되겠어? 라는 의구심이었습니다. 특히 운동 마니아인 친구들로부터는 천천히 달리는 건 그냥 걷기랑 다를 게 뭐야. 칼로리를 제대로 소모하려면 더 빨리 뛰어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듣기도 했죠. 사실 저도 처음엔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빠르게 달릴 때 심장이 두근거리고 땀이 쏟아지는 것이 더 운동다운 느낌을 준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슬로우 조깅은 기존의 운동 방식과는 전혀 다른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나카 히로아키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동은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너무 힘든 운동은 금방 지치고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슬로우 조깅은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최고의 운동법입니다. 이 말을 믿고 시작한 슬로우 조깅은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의 몸과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를 통해 그 효과가 과학적으로 증명되면서 사람들의 편견을 조금씩 깨뜨릴 수 있었죠. 슬로우 조깅의 효과를 증명한 대표적인 연구는 걷기와 슬로우 조깅의 칼로리 소모량 비교 실험입니다. 다나카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슬로우 조깅은 걷기보다 약 2배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합니다. 예를 들어 1시간 동안 슬로우 조깅을 하면 걷기를 했을 때보다 2배 이상 높은 에너지 소모를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슬로우 조깅은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이 일반적인 달리기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 관절염 환자나 비만인도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은 고강도 운동을 하기 어려운 노년층이나 초보자들에게 특히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슬로우 조깅은 지금 느린 속도로 수축하는 근육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 근육은 유산소 운동에 적합하며 오랜 시간 운동을 지속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피로물질인 유산이 덜 쌓이기 때문에 운동 후에도 몸이 덜 피곤하고 상쾌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죠. 슬로우 조깅의 장점은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 운동도 꾸준히 실천하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저도 한 달쯤 지나면서 약간의 권태감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루틴을 반복하는 게 지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럴 때 저는 운동 환경에 변화를 주는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아침에만 운동하던 것을 저녁으로 바꾸거나 평소 다니던 공원 대신 강변이나 다른 산책로를 선택했어요. 가끔은 이어폰을 끼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달리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풍경과 음악이 함께할 때 운동은 더 이상 단조롭지 않았습니다. 또한 슬로우 조깅의 목표를 설정하며 동기부여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에는 10분 더 오래 달려보자거나 이번 달에는 새로운 장소에서 3번 이상 조깅하기 같은 작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런 목표들은 꾸준히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이 되었어요. 슬로우 조깅은 단순히 체력 향상이나 체중 감량만을 위한 운동이 아닙니다. 이 운동은 우리의 일상에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빠르게 달리고 더 많은 성과를 추구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현대 사회에서 슬로우 조깅은 그 반대의 가치를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제가 처음 슬로우 조깅을 시작했을 때는 단순히 운동 효과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운동이 제 일상과 삶의 태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슬로우 조깅을 하면서 느린 속도로 호흡을 조절하고 주변 풍경을 관찰하다 보면 마음속의 불안과 스트레스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철학은 제 일상에서도 실천 가능한 방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애썼지만 이제는 속도를 조금 늦추더라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슬로우 조깅을 처음 접한 사람들은 종종 이 운동을 과소평가하거나 진짜 운동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운동의 증가를 알고 있었고 저와 같은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편견을 점차 바꿀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슬로우 조깅에 의구심을 가졌던 친구가 저와 함께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정말 효과가 있는지 보겠다는 자세로 시작했지만 20분 정도 달리며 예상치 못한 땀이 나고 심박수가 올라가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운동 후 기분이 상쾌하다는 말을 하며 결국 슬로우 조깅의 팬이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가 슬로우 조깅을 소개하는데 더 큰 자신감을 갖게 했습니다. 슬로우 조깅은 단순히 운동 방식 중 하나가 아니라 현대인의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특별한 철학이기도 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죠. 다음 파트에서는 슬로우 조깅이 전 세계적으로 왜 주목받고 있는지 그리고 이 운동이 왜 현대 사회에 꼭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슬로우 조깅을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난 지금 저는 이 운동이 제게 단순한 체력 증진 이상의 의미를 가져다 주었다고 느낍니다. 처음에는 이게 과연 운동이 될까라는 의구심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제 삶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자리 잡았죠. 매일 천천히 달리는 그 30분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시간이 아니라 제 자신과 대화하고 삶의 속도를 조절하는 시간으로 변했습니다. 슬로우 조깅을 꾸준히 실천하며 느꼈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제 몸에서 나타난 건강 신호였습니다. 평소 쉽게 피로를 느끼던 저는 이제 하루를 활기차게 보낼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몇 층의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지만 지금은 짧은 거리를 뛰는 것은 물론이고 가벼운 등산도 거뜬히 해낼 수 있습니다. 제 체중도 슬로우 조깅을 시작한 후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강렬한 다이어트나 굶지 않고도 몸무게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을 보며 이 운동이 얼마나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방법인지 깨닫게 되었죠. 또한 혈압과 혈당 수치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더욱 확신이 생겼습니다. 슬로우 조깅은 제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대인은 너무나 바쁘고 끝없는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매일 해야 할 일들로 가득 찬 일정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날들이 많았죠. 하지만 슬로우 조깅을 하면서 제 삶의 리듬이 달라졌습니다. 이 운동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을 넘어서 마음의 여유를 가져다 줍니다. 천천히 달리는 동안 저는 복잡한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제 호흡과 주변 풍경에 집중하게 됩니다. 어디로 가는가 보다는 지금 여기에 있다는 느낌을 온전히 받을 수 있었죠.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속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일상에서도 더 이상 무작정 앞만 보고 달리지 않게 되었어요. 잠시 멈춰서 현재를 돌아보고 제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슬로우 조깅은 제게만 변화를 가져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특히 저희 어머니는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던 분이셨는데 슬로우 조깅을 함께 시작한 뒤로 눈에 띄게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매일 20분씩 공원에서 천천히 달리는 것만으로도 어머니의 관절 통증이 줄어들고 체력이 점차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 중 몇몇은 여전히 슬로우 조깅의 효과에 의구심을 가졌지만 직접 해본 뒤에는 모두 입을 모아 이 운동의 매력을 인정했습니다. 한 친구는 이 운동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해주는 것 같다며 저에게 고맙다고까지 말했죠. 슬로우 조깅은 단순히 운동 방식 중 하나가 아니라 우리 삶의 중요한 철학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는 늘 바쁘게 더 빨리, 더 많이 성취하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슬로우 조깅은 그와 반대로 천천히, 꾸준히, 그리고 즐겁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줍니다. 이 운동은 현대 사회에 필요한 마음에 꼭 필요한 쉼표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늘 더 빨리를 외치며 놓치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다시 돌아보게 만듭니다. 천천히 달리며 주변 풍경을 보고 들숨과 날숨을 느끼는 그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힐링이자 회복의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슬로우 조깅은 제게 작은 목표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단 10분 동안 천천히 달리는 것이 목표였지만 이제는 매일 30분씩 달리는 것을 기본으로 다양한 도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슬로우 조깅 마라톤 같은 행사에 참가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이 운동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다는 욕심도 생겼습니다. 슬로우 조깅은 제 삶을 변화시킨 운동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운동이 단지 저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몸이 약하거나 운동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또는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을 돌볼 시간이 없는 현대인들에게 슬로우 조깅은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슬로우 조깅에 대해 관심이 생기셨나요? 이 운동은 특별한 장비도 복잡한 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집 앞 공원에서 혹은 가까운 산책로에서 천천히 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슬로우 조깅을 통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더 가벼워지고 하루하루가 더 밝아질 거예요. 오늘부터 작은 발걸음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하며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 이야기 끝. 감사합니다.